그러면 레파토리 그리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즉, 레파토리 그리드라는 게 왜 필요한지라든지 아니면 레파토리 그리드 기법의 이론적인 배경,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레파토리 그리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 질문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러니까 뭐를 사야겠다라든지, 뭘 좋아한다라든지, 뭘 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음, 왜 내가 사과를 안 사고 오렌지를 살까? 나는 어떤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정하는 걸까? 내가 호텔을 여행을 갈 때 숙박소를 정하는데 왜 그 숙박소를 정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결정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위해서 이런 상대방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예제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먼저 여러분 노래 좋아하세요? 어, 여러분들이 뭔가 노래를 어떤 노래를 좋아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우리나라 요새 케이팝이 되게 인기잖아요. 그래서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여러 가수들이 케이팝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수가 좋은 가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지 좋은 가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가수가 되기 위한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가수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전 이걸 매년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좋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 싱어송라이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기준을 얘기를 했어요. 뭐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라든지 뭐 성량이 큰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좋은 가수가 되는 기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여러분도 대답을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는 누군가요? 지금 가장 좋아하는 가수. 아니면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가수는? 아니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최근에 들었던 노래의 가수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니까 뭔가 유튜브여도 되고 아니면 멜론이나 지니 같은 그런 음악 사이트여도 돼요. 그래서 뭔가 자발적으로 들었던 노래, 그리고 그 노래의 가수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하고 나면 당신이 좋아한다고 했던 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대답했던 당신이 좋아하는 가수 아니면 최근에 들었던 노래의 가수 그, 그 가수를 당신이 생각한 좋은 가수의 기준,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싱어송라이터라든지 그런 기준에 맞췄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가수인가요? 혹은 지금 본인이 좋아한다고 했던 가수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가수는 없습니까? 그 기준을 맞춰서 만일 다른 가수가 더 훌륭한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 가수랑 가장 좋아하는 가수랑 일치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번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는 노래를 이제 주용필을 되게 좋아하고 자기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예를 들면 조용필이고 왜냐면 그 사람이 제일 노래를 잘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싱어송라이터를 좋아한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으니까. 근데 뭐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냐고 그랬더니
싱어송라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걸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 가수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 걸그룹을 더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그거는 되게 솔직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쁜 가수를 좋아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뭐라 했냐면은 더 어려서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가수 중에서 뭐 걸그룹을 좋아한다고 해서 걸그룹 여럿을 놓고 왜 더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뭐 춤을 더 잘 춘다. 근데 아니면 더 어리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좋은 가수가 되기 위한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노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뭐 목소리가 좋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본인이 노래를 써야 된다든지 뭐 가수 그 춤을 잘 춘다는 건 있었어요. 아니면 또 뭐가 있더라?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그 기준이랑 그다음에 실제로 좋아하는 가수, 그다음에 좋은 평가, 자신이 좋은 가수라고 했던 평가한 가수랑 비교를 해보면 뭐 어려요, 예뻐요, 뭐 춤을 잘 춰요도 있었어요. 그리고 상냥해요. 뭐 이런 뭐 팬 서비스가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엔 그 두 번째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기준이긴 해요. 근데 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대부분 팬의 입장인데 팬이 아니라 그 연예 기획사 소속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이제 기획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가수를 만들어서 이제 가수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반 대중한테 좋은 가수가 되기 위한 기준이 뭐라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랑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좋은 가수 막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가수만으로 모아서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면 과연 좋은 성과를 낼까? 제가 보기에는 노래를 끝내주기 잘하는 가수면 당연히 좋은 성과를 보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할 때는 그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고 싱어송라이터인 거 플러스 평상시에 좋은 가수의 기준이 뭐냐 물어봤을 땐 대답하지 않을 만한 그런 기준들. 어리고 뭐 예쁘고 뭐 여자여서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남자분이었는데 자기는 여자 가수가 무조건 좋대요. 근데 좋은 가수의 기준을 여자라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당신이 기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좋아하는 가수는 노래 잘하는 가수다. 근데 실제로 가수를 선택할 때는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의 단점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게 그 사람의 정말 본인은 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 그거를 이제 알아야지 그러니까 실제 제품의 정말 상품성이 있는 그런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네, 사람들은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실을 말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까? 그래서 이 빅데이터 관련돼서 되게 많이 나왔던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케이큐피드란 아마 미국 쪽인 것 같은데 데이트 앱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앱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어,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오케이큐피드라는 데 들어가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그 사람의 이제 선호도를 알아야지 추천을 해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그 사람한테 맞는 상대방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초록색 범위가 남자들이 나이별로 자신이 데이트할 때 남들이나 자신이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는 나이. 그러니까 어, 본인이 생각할 때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천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나이를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20대 때는 15, 17살? 막 이때부터 25살까지의 여자가 좋다라고 했다가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점점 그 로우 반드가 높아지죠. 50살 정도 되면 여자가 그래도 한 두세 살은 돼야지 자기가 데이트할 때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 자기 나이나 그 이상의 여자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제 남자들 얘긴데, 근데 이상하진 않은데 자신이 선호하는 건 좀 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만약에 찾아준다면 자기는 이 정도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는 20살이면 20살 이상의 여자를, 이건 좀 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0살 남자는 20살부터 한 대여섯 살까지의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나이가 올라가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신의 프리퍼런스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생각하는, 뭐 여기 굳이 남자일 필요 없는데 자신이 그 요구 상황이 이거죠. 자신의 요구 상황은 나는 이 정도의 여자, 이 정도 레인지에 이 정도 범위에 있는 여자를 원한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오케이 큐피드라는 건 보면은 이게 추천해 주는 게 있고, 남자들이 실제로 그 여자들의 프로필을 보고서 점수를 줄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별로다, 뭐 이렇게 해 주는데, 자기한테 괜찮다, 뭐 이렇게 자기한테 괜찮다? 나한테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하는 여자한테 그 레이팅을 주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까는 뭐 자기가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남자들이 나이를 먹던 안 먹던 20대든 50대든 똑같이 그 자기한테 이제 어울린다라고 레이팅을 하는 여자는 20대에서 24세를 넘질 잘 않아요. 그냥 무조건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그 50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20대 초반을 만나면 되게 이상하다. 정말 아우, 싫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그렇게 처음에 이제 자기에 대해서 프로필 만들 때 쓸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신이 프로필을 보면서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사람을 레이팅을 하라면 20대, 22세 막 이런 사람한테 좋은 점수를 준다고요. 이게 자기한테 잘 맞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인가? 물론 저도 뭐 하루에 한두 개씩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솔직한 건 아니죠. 언제나 진실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요구공학에서는 그 사람이 솔직하지 않아서라기보다도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게 있잖아. 나이를 먹으면 이제 좀 자기 나이대에 맞는 여자랑 사귀어야 된다라고 했던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 자기는 이제 나이대에 맞는 여자를 만난다라는 것과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랑 진짜 원하는 거랑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같지 않아. 이거 실제로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거짓말 하는지 모르고 거짓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로그가 남아있으면, 이 오케이큐피드 같은 로그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설문조사에서 얘기한 거를
믿지 말고 그 사람이 데이터상으로 정말 좋다라고 얘기한 거를 찾아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빅데이터로 처리할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 모든 것이 다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을 때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요구사항 도출 기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생각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흐름도 있다고 했는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통계로 보고 이제 유출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와인잔에 와인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와,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둘 다 맞는 얘기죠. 왜 어떤 사람은 그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그 빅데이터는 이제 전반적인 통계적인 내용을 본다면 레파토리 그리드라는 것은 어떤 이런 개인의 어떤 사람은 절반만 남았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그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파토리 그리드 기법을 그러면은 얘 이론적 배경은 뭐냐? 그 레파토리 그리드를 얘기하기 전에 개인 구상 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개인 구상 이론은 이제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퍼스널 컨스트럭션 세오리라고 하는데 퍼스널이 이제 개인이고 컨스트럭션이 구상, 그다음에 세오리가 이론이죠. 이 이론의 기본적인 가설은 뭐냐면 사람은 모두 과학자다. 라는 거예요. 말이 이상한가요? 그래서 왜 과학자라고 하냐면 사람은 본인만의 개인적인 경험,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수십 년을 살면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가설을 갖는 거죠. 뭐 이런 가설, 저런 가설. 뭐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가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설은 미국에 있는 미국 국적의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한국 거에 비해서 뭐 이런 가설을 갖고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개인적인 자신만의 가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설을 통해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의 사건을 예상을 하죠. 그래서 미국 국적의 비즈니스석이 한국 국적기보다는 싼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비스가 안 좋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예를 들면서 한국 국적기가 미국 회사에 팔리면 서비스가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막 예상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본인의 가설이 검증되었다고 생각하면 가설은 강화되고 예측에 실패하면 이제 가설을 수정하죠. 그래서 운이 좋게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정말 미국 국적기가 서비스가 안 좋더라. 그러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리고 갔더니 한국 국적기를 탔는데 한국 국적기의 비즈니스석도 별거 없더라. 그러면은 그냥 비즈니스석이라는 게 생각보다 좋은 게 아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둘 다 타보신 분이 나중에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정말인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뭔가 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거나, 이제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 말고 이제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산다거나, 뭐 이럴 때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을 텐데, 그 기준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가설이 있는 거죠. 어떤 가설이 있을까요?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가설. 모르겠어요. 뭐가 있을까? 아니면 호텔을 선택할 때 가설. 어, 별 5개가 별 3개보다는 좋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별 3개가 보통 별 5개보다 가격이 싸다. 이렇게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한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호텔을 예약할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본인의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개인별 선호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별이 그래도 4개 이상은 돼야 된다. 라는 그거 있잖아요. 별 개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가설이 있기 때문에 별 개수를 좀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제 가격을 되게 중요시하는 수도 있잖아요. 호텔 다 별거 없다. 그 사람은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호텔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뭐, 호텔이 거기가 거기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선호도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제 안 좋은 호텔에 갔다 되게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만의 가설이 있는 거죠. 별 너무 낮은 건 가지 말자. 어떤 사람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선호도에 대한 본인의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 선호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유사성과 차이성을 분석하는데 이건 이제 호텔 얘기 같은 건 저희가 보통 분석을 안 하고 저희는 주로 이제 IT 관련돼서 이런 그 조건들을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개발자랑 아니면은 사용자 관점에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더 많이 여러분이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왜 선호할까? 어떤 걸 더 선호하나? 뭐 이런 걸 분석을 할 때 그리고 사용자 같은 경우는 어떤 UI를 더 선호하고 왜 그렇게 선호하는지 그리고 개발자와 사용자가 선호가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이런 개인 구상 이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 구상 이론을 만든 사람은 1905년에 태어나서 1967년에 죽은 미국의 심리학자, 치료사, 뭐 교육자, 성격 이론가라고 하는 조지 켈리라는 사람이 이제 발표한 인지 구조학 개인 구상 이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조지 켈리라는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임상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대요. 그렇게 되게 대단한 대가였는데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건 개인 구상 이론이고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갖고 있는 의미에 집중을 해서 사람의 심리를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이제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론적 배경은 뭐냐면 개인 구상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했고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컨스트럭션, 개인 구상 이론이잖아요. 저 개인 구상이 뭔지 이걸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레파토리 그리드란 기법을 제안을 해서 그 사람이 심리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판단 기준 있잖아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을 레파토리 그리드 기법을 이용하면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경험 사이클은 뭐라고 생각하니? 일단 자신이 가설을 세우는 거죠. 별 3개 이하짜리 호텔은 좀 많이 힘들다. 버티기 힘들더라. 자기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 어,
미국 국적기가 좀 약간 서비스가 안 좋다. 뭐 이런 가설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리고서 실제 실험을 하거나 실제 경험, 뭔가 이때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만약에 호텔을 실제로 간다든지, 뭐 그게 별 몇 개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호텔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는다든지 이런 경험에 의하면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거를 자기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보고 얼마 전에 봤는데 별 2개짜리 호텔 가봤는데 괜찮던데? 그러면 이제 자신이 나름대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야, 그게 별 3개 이하가 유럽이었거든요. 그때 갔던 데가 뭔가 로마인가? 로마에 있는 별이 좀 개수가 적은 호텔에 갔는데 냄새도 나고 로마가 되게 오래된 도시여서 냄새도 되게 나고 그다음에 방도 되게 좁고 그다음에 샤워 시설도 물도 막 갑자기 따뜻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찬물로 나고 막 엄청 끔찍한 경험을 전 했었는데 의외로 별 2개짜리를 갔는데 괜찮았어요. 어디였냐면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별 개수가 적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숙박업소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유럽의 별 3개 이하가 안 좋은 거지 이제 국내는 웬만한 데 가도 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텔을 가도 괜찮더라. 뭐 그렇게 이제 출장 가서 가보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제 이제 이론을 수정하는 거죠. 좀 제약을 주는 거예요. 별 3개도 이제 국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은 대도시는 우리나라 대도시도 괜찮았는데 대도시는 좀 안 좋고 같은 별이더라도 좀 지방으로 가면은 전반적으로 좀 낫더라. 뭐 이런 식의 자신이 갖고 있는 가설을 계속 본인이 수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가설은 어떤 식으로 무엇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 만들어지냐면 개인 구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어때 본인이 갖고 있는 판단 기준 그런 구성된 표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신이 이제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가끔은 같은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세상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는 세상은 정말 달라요. 같은 사실을 봐도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가서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그 커뮤니티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막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같은 세계를 살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약간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멀티 유니버스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세계를 살고 있지만,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람마다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왜냐면 자신들의 개인 구상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갖고 있는 개인 구상, 그 머릿속에서 판단 기준이 달라서 그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될 수도 있고,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모든 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고 그런 생각들은 다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글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 나랑 같은 세상을 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다 개인 구상에 따라서 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서 경험에 의해서 그런 수정을 자신의 가설을 계속 수정을 하면서 쌓아온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의 개인 구상을 여러분이 말 몇 마디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이 조지 켈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 개인 구상에 대해서 그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기본 가설, 이게 펀더멘털 퍼스툴레이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 상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인지한 사건을 내면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어, 먼저 변화 추론.
변화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11개의 정교한 콜로러리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저희가 3개, 4개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11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보여드리면 이제 변화추론. 한 사람의 구성 체계의 다양성은 여러 구성 개념이 놓여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투과성, 삼투성에 의해서 이제 한계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가 이제 그 한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변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투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콘스트럭터라는 것 자체는 그 개인 구성이라는 건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 멘탈 플렉서빌리티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유연한지에 따라서 이제 개인 구성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그런 게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법은 뭐냐면 얘는 그 개념에는 그러니까 상대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나쁘다의 반대를 이제 상대어를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쁘다의 개념은 변하지 않, 그러니까 다른 거랑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반대가 좋은 거지, 나쁘다는 거 반대니까 차이가 없는 거, 차이가 없는 것도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상대어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약간 개인 구상에선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 구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맛이 있다의 반대가 맛이 없다가 맹맹하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맛이 끔찍하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맛이 좋다라는 거에 대한 상대어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 양쪽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첫 번째 개념이 뭔지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지심리, 왜 우리가 요구공학을 공부를 하는데, 요구사항 도출을 하는데, 굳이 심리까지 알아야 되냐, 심리학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얘기했죠.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심리학 학문은 인지심리학, 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 구상 이론에 기반해서 요구사항을 사용을 할 것이고, 그 개인 구상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레파토리 그리드 기법이기 때문에 다음 이제 비디오부터는 레파토리 그리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